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저녁마다 저만 또 시간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인데, 자, 최근에 보면 제가 계속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고, 뭐, 지난주와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보조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MACD와 오실레이터를 이용한 우리가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잡았던 부분들, 그리고 DMI를 통해서도 우리가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잡았던 부분들 좀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추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린저 밴드라고 해서 우리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그 외로 또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좀 보자라는 부분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 지표랑 시장 강도 지표랑 변동성 지표, 이렇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또 볼린저라는 밴드를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볼린저는 원래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원래 존 볼린저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1980년대부터 좀 활발하게 좀 활동을 했었고요. 미국에서 이제 뭐 여러 책도 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 분석가이자 투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서 볼린저 밴드화 시켜서 좀 더 우리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좀 더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게임을 해보자라는 관점에 있어서 존 볼린저라는 분이 만들어서 볼린저 밴드라는 우리가 이름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1983년도에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등락할 수 있는 상하한선을 밴드 구간을 그려서 주가의 상대적인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인 성질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기술적인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밴드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제가 차트상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중간 밴드를 볼 수가 있어요. 중간 밴드는 다름이 아니라 2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자,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간 밴드 플러스 2 곱하기 20일 표준 편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상단 부분을 좀 계산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하단 밴드인데요. 자, 보시는 하단 밴드. 자, 하단 밴드 같은 경우는 중간 밴드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0일 표준 편차를 또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하단 밴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변동성이 크면 뭐 편차 폭이 넓어지고 횡보하면 폭이 작아진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횡보 구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모아진다라는 거죠. 뭐 하지만 편차가 심해진다. 그러니까 등락폭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게 되면 뭐 그에 따른 편차와 폭이 넓어진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가가 볼린저 밴드를 벗어날 확률은 5% 미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일봉상 움직임 자체가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흐름들을 우리가 체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항선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의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대응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보시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 번 더 도표로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한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들이죠. 하한선. 자, 그리고 상한선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중심선이 있죠. 중심선. 자,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뭐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차트 모양을 좀 현재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자, 볼린저 밴드가 상단에 빨간 선이 이렇게 쭉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자, 밑으로 보면 파란색 선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쭉 만들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의 볼린저 밴드의 하단 부분을 이제 터치하게 되면 하나의 우리가 여기를 매수 시점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매수. 자, 매수 시점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자, 그리고 그에 따른 상단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하나의 매도 시점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매도 시점.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도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매도 시점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른 다시 한 번 더 단기 하락이 만들어지면서 볼린저 밴드의 하단 선을 근처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 시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하락 추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형성되고 있죠. 자, 이런 하락 부분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하단 볼린저 밴드를 또 터치하게 되면 하나의 또 매수 시점이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하단 부분들을 터치하면서 단기 하락폭이 좀 컸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거래량도 엄청나게 좀 형성되는 부분들이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자면 하나의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차피 뭐 보조지표라는 건 후행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뭐 이러한 좀 약간 좀 추세적으로 강하게 하락하거나 강하게 상승하는 추세가 만들어질 때는, 단기적인 추세가 만들어질 때는 볼린저 밴드가 계속해서 매수 신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하나의 좀 단점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볼린저 밴드가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강하게 나올 때는 우리가 대응하기가 좀 참고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구나라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또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더 좀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상단 부분을 또 터치하게 되죠. 터치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조정받으면서 하단에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면서 우리가 매수 시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도 시점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도죠. 매도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지금 주가 움직임 보게 되면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면서 이 부분 또한 매도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도 하단에 있는 볼린저 밴드 선과 그리고 상단에 있는 볼린저 밴드 선을 통해서 우리가 매도 시점을 좀 잡아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100% 신뢰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대응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말 그대로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보시게 되면 이제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지수의 움직임. 자, 지수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하단 부분을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 부분을 터치하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었는데, 자,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또 매도 시점을 또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매도 시점을 두 번에 걸쳐서 만들었고 다시 한 번 더 매수 시점을 만드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따른 추세가 이렇게 크게 꺾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의 좀 단점이다. 볼린저 밴드의 하나의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 분위기를 만들면서 여기선 또 매도 시점이 형성될 수 있는 위치에서 볼린저 밴드의 상단 부분을 터치하면서 우리가 매도 시점을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도 보게 되면 자, 이 위치에서 다시 한 번 더 매도 시점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선, 22평선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중간 선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의 움직임들을 보고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볼린저 밴드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 시점을 잡을 수도 있고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보조지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볼린저 밴드를 쓰셨던 분들이든 아니면 그동안 좀 쓰지 못하고 좀 참고만 하셨던 부분들 좀 더 좀
명쾌하게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좀 잠시 후에 제가 온라인 쪽에서 이런 보조 지표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대응해서 주도 섹터를 잡아 나가야 될지도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박수범의 이 기자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